동학의 새아침. 안녕하세요 동국인 여러분, 9월 19일 아침입니다. 벌써 9월의 4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가 끝나고 다음 주가 되면 벌써 긴 추석 연휴가 찾아오죠. 하루는 길지만 한 달은 짧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도 지치고 너무 느리게 흘러가도 지루한 듯합니다. 지하철 이동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맞는 건지, 잠시 노래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게 맞는 건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늘 어려운 문제인 듯해요. 지금처럼 바쁜 학기 중에는 시간 관리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즉흥적일 때 찾아오는 우연과 여유를 즐기는 편인데요. 하지만 더 즐겁게, 더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려면 언제나 약간의 계획은 필요하죠.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박경록입니다. 너 옆에 내가 있을 때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이제 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우리 둘이 만든 거리 건너서 여기. You baby on my mind every day baby say you're mine. You have me on my mind everywhere baby say you're mine. It feels cool with you. 너랑 cool.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졸업을 위한 오늘의 토익 5분만 빌려줘. 토익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단어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어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드레스, 주소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동사로는 처리하다, 다루다, 연설하다 라는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펑션입니다. 기능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동사로는 기능하다, 작동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웃스탠딩. 뛰어난 이라는 뜻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미지급에 결제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니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핏은 혜택이라는 명사로 많이 쓰이는데요. 동사로는 이득을 보다, 유익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드레스, 처리하다, 다루다, 연설하다. 펑션, 기능하다, 작동하다. 아웃스탠딩, 미지급에 결제되지 않은. 베네핏, 이득을 보다, 유익하다. 이처럼 헷갈리는 단어들은 미리 확인하고 암기한 뒤 시험장에 가시면 실수할 일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어휘로 여러분의 5분을 빌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너와 내 느낌대로 make it 시작해봐. 발박자를 맞추고 손은 stepping like 1, 2, 5 모두 집중해줘 when I play the guitar Cause I know you know Oh baby oh I love you 너 맞추는 눈 Oh baby oh I love you 너 맞추는 춤 리듬 속에 그려보는 햇살 가득 담은 꿈인 너의 heart. Tell me why You play me like 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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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I love you 너 맞추는 눈 baby Still I love you 너 맞추는 춤 Get a guitar Get a guitar Get a guitar Get a guitar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Get a guitar 가볍게 톡 어깨에 메고 시작해봐. Get a guitar 불타오른 love and you. 외치는 순간 feel the vibe. 맘이 가는 대로 play it, get a guitar. Cause I know you know Oh baby oh yeah I love it 너와 맞추는 눈 Oh baby oh baby oh I love it 너와 맞추는 춤 리듬 속에 그려보는 햇살 가득 담은 꿈인 my heart Tell me why You play me like 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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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I love it 너와 맞추는 눈 baby Still I love it 너와 맞추는 춤 세계를 바라보는 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시간, 킬링 타임입니다.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어느 날 문득 거실에 있는데 집안의 모든 물건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이 물건들은 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포털창에 무언가를 검색하는 순간 너는 지금 이 물건이 필요해 라며 아주 타이밍 적절하게 광고들이 쏟아집니다. 당장 사야 하고 당장 필요할 것만 같은 기분에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 시대죠. 스마트폰에서 지문 인증 또는 6자리 비밀번호만 누르면 결제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름에 걸맞게 로켓, 새벽 배송으로 물건은 하루 이틀 만에 집 앞에 도착해 있죠. 오늘 소개할 다큐멘터리 맷 디아벨라 감독의 미니멀리즘, 오늘도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미니멀리즘,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미니멀리즘이란
되도록 소수의 단순한 요소로 최대 효과를 이루려는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구매하고 버립니다. 이러한 소비주의 세상에서 더 적게 소비하고 덜 버리는 삶의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말하는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덜 소비하고 덜 채우기에는 생각, 생활습관, 움직임, 관계, 가치관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르죠.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덜 소비하는 것이 아닌 삶 자체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미니멀리즘, 오늘도 비우는 사람들은 인테리어 차원에서 버리라는 미니멀리즘보다 한 발 더 나아가죠. 이 다큐멘터리의 원제 더 미니멀리즘 레스 이즈 나우는 건축가 루트비히 로에 덕분에 유명해진 적을수록 좋다 라는 격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디자인 미학을 표현하기 위해 이 격언을 사용한 로에, 그의 전략은 극도로 단순한 인상을 주기 위해 건물에 꼭 필요한 요소들만 배치하는 것이었죠. 미니멀리스트라 불리는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오늘날의 소비 문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격언을 재창조합니다. 미국에서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가던 조슈아는 어머니가 혼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엄청난 물건들을 쌓아두고 살았고 조슈아는 그곳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 받아온 종이 등 어린 시절의 물건이 담긴 박스를 발견하죠. 추억 속 물건들은 20년간 테이프로 봉인돼 있었습니다. Baby, come, come, come. I'll be there for you. 이 맘에 있는 세상과 보여지는 풍경들과 느낄 수가 있는 모든 것. 아이처럼 웃는 얼굴 가끔씩 내 작은 방에 옮겨놓고 싶은 거. 매일 아침 꿈에서 내일 같은 곳에서 그댈 만날 수 있어. Something nobody knows. Feel like heaven's eyes. 이제 날아갈 수도 있어. 문득 난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어두고 기분 좋은 상상에 빠져있네. 나와 같은 세상과 나를 닮은 눈빛과 수필 같은 넉넉한 말들, 따뜻하게 들려주는 목소리,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파란 거리 위에 핀 분유를 가진 표정들, 나롭게 만든 모든 것. 이제 상념들은 사라져가고 이 순간은 행복할 것 같아. 문득 난 어젯밤 꿈속에 그 길을 걷고 있네. 아마 그건 꿈결도 아닌 거야. 나와 같은 세상과 나를 닮은 눈빛과 수필 같은 넉넉한 말들,
Step up, TY track, TY track.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 첫발 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네 곁에 있어. 창문 열어 새가 날아가 지금 날. 조슈아는 하루에 하나씩 물건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30일 동안 30가지 이상의 물건을 버린 뒤 그는 이 물건이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가치를 생각하면서 버리고 가치를 생각하면서 물건을 구매하자는 것이죠.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이후 자유로워졌다는 조슈아를 보고 친구 라이언도 자극을 받습니다. 라이언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물건을 정리하는데요. 조슈아처럼 하나씩 버리는 대신 아예 집안의 모든 물건을 박스에 다 담았죠. 당장 이사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21일 동안 필요한 물건이 생길 때마다 박스에서 꺼내서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봤더니 박스의 20%만 꺼내서 썼다는 사실을 깨닫죠. 가지고 있는 물건의 80%는 사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월급과 쇼핑만 바라보는 인생에서는 텅 빈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물건들 중에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고. 조슈아와 라이언은 모든 물건을 정리했고 삶의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미니멀리즘의 효과를 전달하죠. 첫 달에 52명이었던 방문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해 100만 명 이상이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조슈아와 라이언은 습관처럼 간편하고 편리하게 물건을 사는 쇼핑을 멈춰야 비로소 진정한 미니멀리즘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적게 소유하고 내 자신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물건과 소비를 통해 공허함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미니멀리즘은 그저 한 번의 대청소로 끝날 뿐입니다. 다큐에선 조슈아와 라이언뿐만 아니라 소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적게 소유하고 적게 소비하며 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함께 보여줍니다. 미니멀리스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행복해진다 라는 미국의 관념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채울수록 불행해지고 비울수록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새 옷을 사고 가구를 사도 빚을 내서라서도 크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 중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냐는 질문을 던지죠. 남들처럼 살기 위해 삶은 어떠해야 한다는 환상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 우리는 마음에 너무 많은 감정과 고민들이 가득해 조급하고 불안해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다른 것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모두 마음에 있는 잡생각들을 비워내려 하는 행동들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삶에도 비움이 필요하죠. 늘 갈망하고 애타게 찾는 것들은 이미 내 주변에 있었다. 공백이 생겼을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조슈아는 말합니다. 비움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미니멀리즘, 오늘도 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시간, 킬링 타임. 모든 프로그램은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Like my toast on one side. 문득 달라진 게 느껴져. 정말 어른이 되고 있어. 내 부족함이 보여도 더는 내가 별로 안 미워. 오늘 나의 마음보다도 몇 년 뒤를 떠올리면서 나는 자주 불안했어. 그때 모든 게 다 그랬어. 난 가끔 그리울 것 같아. 어리석었던 그래서 달리고 달렸던 날들, 부르고 또 부르던 모습이 새빨갛게 춤추고 뛰던 가슴도 난 요즘엔 하늘이 아름다워. 잘 알던 서울이 새삼스러워. 비가 오면 그대로 다 맞고 싶어. 애쓰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싶어.
꽉 찬 캘린더를 바라봐 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약속들이 두근거리던 내 주말들을 채우지만 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생각이 나 많이 무모하고 어리석었던 그래서 더 달리고 달렸던 날들 부르고또 부르던 모습이 새빨갛게 춤추고 뛰던 가슴도 난 요즘엔 하늘이 안 닿아 잘 알던 서울이 새삼스러워 비가 오면 그대로 참았고 싶어 애쓰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싶어 사랑한단 말을 더 쉽게 하고 싶어 기억해 불안했던 나의 어린 마음을 저처럼 시간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스마트폰의 캘린더 어플을 자주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한 달의 행사들을 크게 정리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한 주의 자세한 일정, 외출을 체크합니다. 이때 중요한 과제는 미리 마감일을 확인해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투두 리스트를 정리하죠. 병원 예약하기, 비타민 먹기, 리포트 제출하기.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시작조 전에 지치는 날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영화 한 편 보기, 멍 때리기 같은 취미생활과 휴식도 투두리스트, 해야만 하는 일에 추가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중 하나니까요. 하루를 24분의 1로 나누고 그 1을 또 60분의 1로 나누고 1분을 다시 60개의 1초로 나눠서 우리는 매분 매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취와 휴식, 열정과 여유, 이 사이에서 균형감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어쩌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장 잘 보내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동국인 여러분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인지,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구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하구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황채원, 기술의 이상학, 함께한 저는 박경록이었습니다.